네, 안녕하십니까. 안동 온라이디어학원 소방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정봉수 선생입니다. 그동안 23년도 소방학개론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시험 볼 때까지 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3년도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꼈듯이 23년도 소방학개론 난이도는 2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의 정답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소방학개론 문제는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험물에 대한 특징 16번 문제가 한 문제가 조금 난해했다고 보여지는데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가 내용상으로는 상위권 난이도로 봤을 때 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상 문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이나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험생 전체적인 평균점으로 보면은 제 예상으로는 한 70점에서 75점이 되고, 근데 이제 요번에 소방 공무원 채용 인원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든 걸로 봤을 때 합격 커트라인은 한 88점에서 92점 요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쉬워진 만큼 아무래도 합격선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제 건승을 비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선택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방학개론이 25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한 문항당 선택지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개의 선택지인데, 새로운 형태의 내용은 100개의 선택지 중에서 10개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선택지의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수월했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21년도, 22년도 또 역시 23년도에 단편적인 암기에 의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는 철저히 배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방학개론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하시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 기억하실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가 위주가 되지 않으면 정답을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합적인 판단 능력,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한 문항당 문제가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함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체로 이제 경향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실제 이제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면 연소 단원에서 순수한 연소 문제가 3문항. 만약에 폭발을 화재에 붙이면 화재 쪽이 되겠지만 연소에 붙이면 연소에서 한 6문제, 폭발까지 포함해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폭발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한 문제, 많아야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폭발에서 많이 집중해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쪽에서 이제 4문항인데요. 12번, 13번, 14번, 15번. 여기에 이제 건축물의 어떤 방화 방제 측면에서 내장재 중에서 이제 불연재료하고 준불연재료에 대한 아주 가벼운 이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원리 및 이제 소화 약재 쪽에서는 소화 원리 문제에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약재에서는 2번 문제가 소화 약재네요. 오타가 있는데 소화 약재 쪽에서 3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소방시설에서 7번, 23번, 24번, 25번 해서 4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소방 행정 및 활동 부분에서 소방 역사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거는 수업하면서 이제 소방의 이제 고대 조선시대 고대 부분하고 고대 부분은 이제 충분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근대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3번, 4번이 이제 근대 소방 행정 역사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24년도에서도 만약에 소방 행정 역사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면 근대 쪽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에 관련된 문항이 두 문항, 2번하고 18번인데, 2번은 이제 소방 기본법에 좀 치우친 내용이어서 좀 당황하기도 하셨을 텐데, 관계목표 충분히 열심히 하신 학생들은 잘 해결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에서 뭐 소실 면적이나 소실 정도, 그 다음에 최종 잔가율에 관한 거, 예전에는 이제 재구입 비율에 관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최종 잔가율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재난 관리에서도 평소에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2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 추측입니다만은 간부 시험을 출제했던 출제자분께서 이어서 구급 공채 문제도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간부 후보 문제도 재난관리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4년도에도 1월 달에 보는 간부 후보 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단원별 문항수도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참고하시고 내년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4년도의 난이도는 아마 그 22년도에는 소방학 개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고, 반대로 이제 관계법규가 조금 수월하게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학 개론이 조금 수월하게 나왔고, 관계법규는 조금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년도에는 소방학 개론은 그 올해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이거나 또는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계법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쉽든 어렵든 복합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24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